그 다음 주제는 이제 그 지방은행 얘기는 이 숲의 너무 길지 은자님, 않게. 예. 숲의 은자님께서 은행 투자 보류 고민해봐야겠네. 이런 말씀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. 근데 결론적으로 이 대출 규제 때문에 은행들은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. 현재 기준 그렇죠. 네. 물론 대출 규제가 없었으면은 더 거둘 수도 있었을 텐데, 근데 이게 또 긍정적이게 볼 수만 없잖아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이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뭐 실적 잘 나온다 뭐 막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텐데 지방은행이 어마어마합니다. 그렇다면서요.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시중은행, 그러니까 그 시중은행 그 상장되어 있는 그 은행이 아니라 그 금융지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. 이 시중 금융지주 성장률의 2배가 넘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성장했는데, 결론 정리해드리면은 이 BNK 금융 이 올해 3분기 누적 기준으로 거둔 순이익이 7,434억 원이거든요. 예. 지난해 7,400억. 네, 예. 같은 기간보다 얼마가 늘었냐? 66% 늘었습니다. 와. 66%면은 그리고 부산은행 핵심 계열 그 금융그룹 내에서 핵심 계열사라고 하면은 은행들이거든요. BNK 금융에서는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있는데 각각 순이익이 43% 그리고 55% 은행인데 은행의 이익이 이렇게 성장 산업이 있습니까? 순이익이 막 40% 60% 늘어나는 거는 거의 뭐 꼬피님 지금 코스닥의 삼성전자에서 어떤 BNK 금융 이런 거 지금 열고 거기 계신 거 아니죠? 네. 그리고 은행들이 막 50%씩 늘었고 비은행 계열사 뭐 증권사, 캐피탈사, 저축은행 2배 늘었습니다. 와, 100%. 98.6%. 야. 비은행 같은 경우는 뭐 B2에 또 영끌이 또 은행 막히니까 저축은행 가시고 캐피탈 가고 막 카드론 하고 이래서 많이 늘어난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방금융 같은 경우는 이 막 그러니까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뭐 4조 클럽이니 막 신한 KB 이런 데는 올해 4조 넘는다 이러는데 지방금융은 5천억 막 이래도 사상 최대 이익이었거든요. 근데 BNK 7,500억 했으니까 와. 만약에 뭐 4분기가 근데 보통 은행들이 막 희망퇴직하고 하면서 비용이 많이 들어서 좀 실적이 안 나오는데 이거 1조 원 시대를 열 수도 있겠구나. 와, 좀 그러니까 그런 희망을. 작년에 5천억 벌었는데 1조 시대를 열 수 있다는 거니까. 네. 그리고 뭐 또 다른 이제 금융사인 DGB금융 그리고 JB금융도 DGB금융이 얼마나 늘었냐? 같은 기간 47%. 와. JB금융 38%. 근데 JB금융 같은 경우는 왜 좀 덜 늘었어?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JB금융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.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금융사 같은 경우는 가계대출 막 고신용자보다 중금리 대출에 엄청 집중을 하는 은행이거든요. 그래서 카카오뱅크나 인터넷은행들이 전북은행이나 광주은행을 배워야 한다라고 할 정도로 중금리 대출에 집중을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?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입니다. 수익성. 왜 그렇죠? 예전에 JB금융 같은 경우는 이 지방은행, 이 시중은행이랑 똑같이 해서 이거 어떻게 게임이 되냐. 네. 그러니까 일종의 틈새 시장을 잘 공략을 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네. 1금융이 아니라 1.5금융 정도 맞습니다. 정확합니다. 네. 예. 그러다 보니까 이 중금리 비중이 많기 때문에 이 38%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. 수익성 측면에서 보면은. 그래서 극단적으로 은행의 이 핵심 수익성 지표라는 게 순이자 마진이잖아요. 네. JB금융의 순이자 마진이 얼마였냐? 2.86%입니다. 2.86이요? 은행인데. 보통 한 1.87 이렇게 나와요. 그렇죠. 금융그룹이 한 1.8 정도 나오고. 그러니까. 네, 은행 같은 경우는 막 1.5, 1.6 이래도 와, 잘 나왔다 막 이러거든요. 2.86. 전체 은행권에서 가장 높았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물론 BNK와 DGB금융이 기록한 이것도 어마어마하지만 이 JB금융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다크호스. 지금 JB금융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3분기에는 대출 증가율이 3분기까지 얼마였냐? 한 3.6%인가? 낮아요. 높지도 않네요. 네. 그러니까 얘네라고 해서 죄송합니다. 얘네라고 하면 또 악플 달려요. 얘네 하지 마. 네. JB금융 같은 상반기까지 뭐 했냐? 칼을 간 거지. 네? 칼을 간 거죠. 네. 우리는 대출 증가율 관리하겠습니다. 보수적으로 해가지고 고신용 막 오는 거 그런 것보다 그냥 중금리 대출
요거 집중을 하겠습니다. 와, 이게 딱 그 정부의 포지션과 거의 완벽하네요. 맞아요. 그 아다리가 크게 들리지 않으면서 중금리 쪽을 놀리고 수익성은 어마어마하게 뽑아내고. 근데 또 아다리가 맞은 게 예. 보세요. 시중은행 먼저 잠겼죠. 그리고 뒤에서 얘기할 거지만 지방은행도 지금 잠그고 있거든요. BNK랑 대구은행은 이미 대출 중단을 했어요. 근데 전북은행, JB금융 같은 경우는 노다진 거예요. 이미 남았어. 아직 남았어. 그러니까 갈 데가 이제 찾다 보니까 JB금융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런데 지금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. 예. 예전 같은 경우 보면은 아니 연초만 해도 예를 들어서 신용대출 받는데 금리가 3%예요. 이러면 저항이 있었어요. 그렇죠. 응. 아니 왜 이렇게 높냐? 카카오뱅크 마통 2%였는데 너네 왜 3%냐? 근데 JB금융이 지금 막 중금리 6% 이자를 줘도 간다는 거죠. 그렇겠네. 왜냐하면 다른 은행에 막혀 있으니까. 이게 물론 이 JB금융이 엄청난 물론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런 전략을 세운 것도 있겠지만 아다리가 좀 잘 맞은 것도 있어서 그래서 몇몇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이 JB금융 봐야 된다. 굉장히 수익성이나 이 중금리 대출 쪽에 노하우가 이미 쌓여 있다. 좀 그런 상태입니다. 그래서 그렇다면 왜 이 지방금융의 이 수익이 이렇게 늘었냐? 말씀드린 것처럼 풍선 효과가 가장 컸습니다. 풍선 효과. 왜냐하면은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총량 관리 규제에서 시중은행들보다 좀 상대적으로 느슨한 측면이 있거든요. 왜 느슨하냐면은 일단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설립 취지 자체가 엄청 올랐네. 장난 아니에요. JB금융. 네. 야, 올해 초에 한 얼마야 이게? 5,000원. 지금 8,900원. 와, 2배 가까이 올랐네. 그렇죠. 네. 야, 금융주에도 2배가 나오는군요. 그러니까. 예. 왜 올랐냐? 기업 대출,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설립 취지상 그 지역 기업에 대출을 많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업 대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. 60%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만큼 가계 대출 비중이 적었었던 거죠. 시중은행보다. 그러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중은행이 5% 늘려라 할 때 지방은행은 7%, 8% 늘어도 괜찮은 상태인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변동금리 비중이 높습니다. 변동금리가 대부분 아마 발칙한경제 보시는 분들도 변동금리실 거예요. 이게 뭐냐 고정금리가 아니라 매 그 시장금리에 따라서 그리고 은행의 그 금리 정책에 따라서 매달 아니면 매 분기별로 막 오잖아요. 그게 변동금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의 주택담보대출만 고정금리고 나머지 대출은 맞습니다. 거의 변동금리입니다. 네. 예. 이게 DGB나 BNK 같은 경우는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80%나 되거든요. 근데 이 변동금 이게 전체 은행 평균이 70%인데 지방은행들이 한 10%포인트 정도 높은 거예요. 근데 이게 왜 수익에 유리하냐면은 금리 인상기에는 변동금리 비중이 높으면은 그렇죠. 수익성 개선폭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. 그러니까 고정금리 받으면은 금리가 올라가서 내 조달 비용은 늘어났는데 대출이자 받는 건 똑같고. 네. 근데 변동금리는 이렇게 해줬는데 조달금리 올라가는 것만큼 그렇죠. 이자로 전가할 수 있으니까 네. 더 수익성 개선이 네. 유리하죠. 맞습니다. 그래서 금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금리 올랐죠. 그리고 시장금리 오르고 가상금리 올리고 우대금리 깎고 하다 보니까 이 변동금리 그러니까 받아 먹을 수 있는 이 대출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실적 개선폭이 상당히 빨랐다.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다만 좀 내년에 그렇다면은 JB금융 좀 아깝다. 2배. 그러니까. 한번 JB금융도 한번 제가 발칙한 경제에서 한번 또 정리를 해보는 걸로 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근데 다만 내년에도 과연 올해 3분기만큼의 이 엄청난 고성장이 좀 가능할까?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왜냐면은 어려울 것 같아요. 네. 이제 중금리 안 하면 안 되게 생겨서 맞습니다. 모든 은행들이 중금리에 달려들 거고 그러면 중금리 이자를 많이 못 받겠죠. 그렇죠. 예, 예. 그럼 양도 줄고 가격도 줄고. 예.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반기 6월, 7월부터 시중은행이 막 대출 빗장 걸기 시작했는데 8월, 9월 막 피크 가고 막 이랬잖아요. 이거를 지방은행이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3분기까지 부산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이 얼마였냐? 13%. 엄청나죠. 경남은행 16%. 와 6%에 막으라 그랬는데 그렇죠. 13, 16이 나오네요. 그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같은 증가율을 적용하면 억울하죠. 왜냐하면은 그 시중은행과 이 대출자산 사이즈가 다른데 같은 증가율이더라도 훨씬 규모가 작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어서 이게 가능하다라는
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런데 이 13% 16% 너무하잖아요. 그래서 대출을 이미 잠그고 있습니다. 신용대출 그리고 주담대 일부 판매 중단했고 대구은행 같은 경우도 이 BNK 금융보다는 조금 증가율이 덜 했는데 예. 그래서 이 대환대출 정도만 지금까지 중단을 했었거든요. 근데 그저께부턴가 일부 주담대 신용대출 판매를 중단을 했고 그리고 영업점에 가서 뭐 전세대출인가 같은 경우는 영업점에 가서 이제 좀 더 꼼꼼하게 이 심사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태라 아마 내년에는 조금 3분기만큼의 그거는 좀 어렵지 않다. 근데 다만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또 막 실적이 막 고꾸라지는 그런 거 같지도 않고 그냥 조금 이렇게 점진적으로 좀 실적이 되는 그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. 그 마무리를 하자면은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은행권의 실적 잔치를 그렇다면 어떻게 봐야 되냐. 배당 얘기는 좀 없었어요? 배당을 늘리겠다라고는 했죠. 신한 같은 경우는 분기 배당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제 지방금융 같은 경우도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컨퍼런스 콜을 진행하면서 배당 같은 경우도 최대한 좀 신경 써서 뭐 얼마까지 하겠다 이렇게까지는 못 밝힌 거고 그럼 배당도 아마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이 있다는 거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. 야, 그 와중에도 틈새 시장을 잘 공략했던 JB금융지주가 있었군요. 참. 그러니까 꼼꼼하게 봐야 돼요. 은행이라고 다 그냥 존재감 없잖아요. JB금융 뭐 하는데요? 이런 분들 되게 많을걸요 아마. 알겠습니다.